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마취통증내과 전문의 한예름입니다. 오늘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만성요통에서의 뉴로패식 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성요통이 지속이 되면 불면증, 우울증, 기타 다른 증상들로 동반하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성요통에서의 뉴로패식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뉴로패식 메디케이션 중에 프레가발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만성요통은 치매 수용성 통증과 뉴로패식 페인의 기전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형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각 통증은 조직 손상이나 염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신경병지성 통증은 2008년에 세계 통증연구학회 IASP에서 체성 감각계를 침범하는 병변이나 질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질환을 가졌더라도 환자들의 통증 양상이 다른 것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요통 환자 중 16에서 55%에서 신경병성 통증의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2006년에 시행한 연구에서는 만성요통 환자 중 뉴로패식 페인의 특징을 3개 이상 보이는 환자가 33.5%,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신경병증성 통증의 징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을 가진 요통 환자는 더 높은 통증 강도를 보였고 우울증이나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동반 질환도 더 많고 강도도 심했습니다. 신경 그리고 QOL의 여러 항목들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신경병증성 통증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은 일반적인 통각 통증과는 다른 치료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요통 환자가 뉴로패식 페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치매성 통증과 달리 자발통, 이질통, 통각 과민, 그리고 이상감각, 불쾌감각 등 통증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더라도 기전이 다양해서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경계 질환의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반한 질환이 있다면 뉴로패식 페인과 관련이 있는지, 통증 부위가 신경해부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버닝, 슈팅, 크리킹과 같이 뉴로패식 페인의 양상인지, 그리고 감각 이상의 분포가 신경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통증이 신경계 이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통증이 해부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에 분포하는 경우에는 뉴로패식 페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의 임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때 뉴로패식 페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선별 설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M4, 페인 디텍트, 스텝, 란스 등 다양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의 설문 항목들을 보면 뉴로패식 페인의 특징적인 증상을 알 수 있는데요. 찌르는 듯한 느낌, 화끈거리거나 시린감, 저린감, 쥐어짜는 듯한 조이는 느낌, 그리고 전기 오르는 느낌, 그리고 음성 증상으로 넘니스 같은 먹먹하고 남의살 같은 느낌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한 신체 부위에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질병에 의해서도 환자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DM4는 7개의 증상 항목과 3개의 임상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쉽고 10점 중 4점 이상이면 높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페인 디텍트는 임상 검사가 필요 없는 셀프 리포트 형식의 설문지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는 감각 관련 문항이고 나머지 2개는 통증의 지속 패턴과 방사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스텝에서도 통증의 양상을 설문하여 4점 이상이면 레디큘러 페인, 4점 이하이면 액시얼 백 페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별 설문지를 통해 확인한 증상이 신경계 질환이나 병변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신경계 진찰을 통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신경해부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질병이 아닌 증상이기 때문에 영상검사나 신경택리검사, 혈액검사 등 적절한 검사 도구를 통해 이를 유발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뉴로패식 페인은 치료가 어렵고 많은 만성요통 환자가 리프렉토리 케이스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발표된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지침에서는 뉴로패식 페인 치료의 현실적인 목표로
통증이 30% 이상 감소, 그리고 수면의 질의 향상, 삶의 질의 향상,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 유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의 유지, 기능 개선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로패식 페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적절한 통증의 조절과 함께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 목표임을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만성 요통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멀티모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증상의 임상, 양상과 시비어리티, 그리고 디프레션과 같은 동반 증상, 부작용의 가능성, 코스트 등을 이제 고려해서 개별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뉴로패식 페인의 컴포넌트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통증연구회 IASP의 소그룹인 뉴로패식 페인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에서 2015년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뉴로패식 페인 치료약제 연구들의 메타 분석을 시행해서 신경병성 통증의 약물 치료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의 원인 질환과 관계없이 1차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침에서는 공통적으로 신경병성 통증의 1차 치료제로 TCA, 가바펜티노이드, SNRI를 권고하였고 2차 치료제로는 트라마돌이나 국소치료제를 권고합니다. 치료 지침에서의 권고 용량은 가바펜틴은 1200ml부터 시작하고 프레가발린도 하루 300ml 이상 용량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가발린 150ml 시작 용량은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후에도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 뉴로패식 페인 치료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후에 유사한 치료 지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척추외과학회에서 뉴로패식 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TCA와 안티컨버전트를 1차 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 치료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뉴로패식 페인 통증의 원인과 약물 치료의 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유사한 증상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하나의 원인 질환에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에 관계없이 1차 약제부터 치료에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